인간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 잡고 거대한 바위 기둥에 균형을 잡으며 바닥이 없는 협곡 위에 매달린 이 놀라운 건축물들은 중력을 거스릅니다. 한 걸음만 잘못돼도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기에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마을과 고대 수도원까지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던 장소에 어떻게 건설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절벽이 정착지를 탐험합니다. 숨막히는 기술과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란 켄도바는 화서남을 직접 파서 만든 거주한 마을로 몽골 기병을 피해 700년 이상 전 사람들의 피난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침공군이 다가오자 가족들이 산속에 들어가 방과 통로를 파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가족이 살아가며 아이를 키우는 드문 동굴 마을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폭풍, 물이 바공성 경석을 깎아 33에서 49피트 높이의 뾰족한 원뿔 수백 개를 만들었으며 각 원뿔은 약 10m 높이이며 내부는 자연적으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 식량 보관에 적합합니다. 이 원뿔들은 2층에서 4층으로 쌓여 집이 되고 아래는 가축을 두며 중간층에서 일상이 이어집니다. 동굴 내부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어 여름에는 섭씨 30도 정도, 겨울에는 섭씨 영하 26도까지 떨어지지만 석재의 보온 효과 덕분에 실내는 비교적 따뜻합니다. 평평한 거리 대신 가파르고 좁은 바위 계단만 있어 마을을 오르는 것은 숨쉬는 벽을 타고 위아래로 이동하는 수직 미로와 같습니다. 바위 계단은 몇 미터 길이의 급경사로 손잡이가 없어도 바위 자체가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자연 배수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어 비가 많이 와도 내부는 건조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동굴에 들어서면 공기가 즉시 시원해지는데 이는 화산 암모니아의 뛰어난 단열 효과 덕입니다. 겨울 폭풍이 몰아쳐 온도가 영하 4도, 화씨 정도로 떨어져도 전기 난방 없이 암석은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현대 기술 없이 완성된 이 수동 기후 조절은 기대를 은밀히 무시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동굴 마을 중 하나이며 관광객들은 제한된 인원만 허용되어 조용히 탐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와의 나무집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원시림의 꼭대기에 세워진 높이가 33피트에서 115피트까지, 경우에 따라 164피트까지 이르는 위태로운 요새이다. 목재와 대나무, 야자잎만으로 엮어 만든 이 구조물은 못도, 콘크리트도, 현대적인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급진적인 건축 전통 중 하나이며 살아있는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땅에 기초를 두는 대신 가장 큰 고대 나무의 꼭대를 잘라 그 줄기를 견고한 중심 기둥으로 만든다. 몇 달에 걸쳐 힘을 다해 각 구조를 형성하고 들어올리지만 정글의 습기와 흰개미가 완전히 되돌릴 때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만 버틴다. 그 후 공동체는 다른 고대 거목을 베어 새로운 나무집을 짓고 창조와 소멸의 순환은 숲 자체를 담는다. 새로운 거목을 베는 의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새 나무를 선택하는 과정은 몇 주에 걸쳐 신중히 이루어진다. 이 부족은 외부 인간 문명과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왔으며 1974년에 우연히 세계에 드러났다. 그때까지 이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지속해왔다. 115피트 높이에 매달린 집은 동물이나 경쟁 집단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전략뿐 아니라 어둠 속을 떠도는 살점을 먹는 악마 카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방패라고 믿었다. 이러한 영적 의미는 각 나무집을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땅과 하늘 사이에 떠있는 신성한 요새로 만든다. 그들은 매년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작은 제물을 바치며 악마의 접근을 막는다. 오이아, 그리스. 거대한 칼데라 가장자리에 자리한 이 마을은 3600년 전 초화산 붕괴로 형성된 거대한 분화구 위에 자랑스럽게 서 있다. 마치 석고 폭포가 푸른 지중해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 하얀 석회칠을 입힌 벽들은 절벽을 따라 계단식으로 내려가며 각각의 테라스가 아래 테라스로 이어져 에게해 빛에 반사되어 거의 초자연적인 밝기를 발한다.
그 빛은 눈부시게 반사되어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이 밝은 풍경 덕분에 오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마을 중 하나가 되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사진을 남긴다. 1956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수세기 동안 세워진 거의 모든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이곳은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해 지중해 럭셔리와 로맨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무한 수영장에 달린 호화 아파트들은 실제로 화산 암석의 핵심을 파서 만든 동굴 시스템이며 돌의 천연 단열 효과 덕분에 그리스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도 편안한 온도를 유지한다. 주민들은 단순히 집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리스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전체적인 미학적 정체성을 다시 만들었다. 모든 피면을 덮고 있는 순백 석회칠은 원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소독 처리였으며 강렬한 애게해 햇빛을 반사해 에어컨 없이도 내부를 시원하게 만든다. 동시에 상징적인 돔의 코발트 블루색은 외세 점령 시기의 애국심과 문화적 저항을 은밀히 나타내는 코드 역할을 했다. 석양이 마을 전체를 장밋빛과 호박빛으로 물들일 때 고대 화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을 소유하는 특권은 하룻밤에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그 가치는 수천 달러에 달하며 숙박업계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판징산은 해발 8,438피트에 위치해 구름의 바다를 가르는 모습으로 마치 지구의 손가락이 은하계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 높이는 주변 산맥보다 현저히 높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산은 14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변성암 섬으로 지정했으며 히말라야보다 오래된 화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섬은 주변 어느 섬과도 연결되지 않아 바다와 하늘 사이에 고립된 채 존재합니다. 두 개의 수직 석공 사이에 깊은 협곡이 갈라져 있으며 그 위에 명나라 시대의 고대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원은 두 개의 돌기 위에 자리 잡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사원은 현대 기계 없이도 건설된 것으로 물리 법칙을 도전하는 구조라 학자들의 논쟁과 경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구조는 수백 년 동안 바람과 비에 견디며 오늘날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곡을 연결하는 좁은 석교는 해발 8,200피트에 놓여 있어 사진이 디지털 조작이라 오해될 정도로 현기증 나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안개를 마주하며 발밑이 투명하게 보이는 착각을 경험합니다. 마이테라 부처의 보리심 만다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8,888단계의 가파른 석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이는 불교 숫자학에서 영적 정화를 의미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발걸음마다 고요한 명상이 시작되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중국의 5개 위대한 불교 성지 중 가장 신성한 이곳에서는 현실과 경전 속 순수한 땅 사이 경계가 끝없이 흰 구름 속에서 사라지면 듯합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주변은 온천 하얀 구름으로 뒤덮여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중국 왕제엔 계곡은 마치 상상 속에서 바로 꺼낸 듯한 환상적인 풍경으로 실제 산비탈에 살아 숨쉬는 바위에 전통 가옥 무리들이 중력에 얽매이지 않은 채 절벽에 매달려 있다. 이곳은 한때 수십 년간 집중적인 채석과 중대한 오염으로 흉터가 남은 화강암 채석장이었으며 자연 경번이라기보다 산업적 상처가 더 두드러졌다. 이후 4억 달러가 투자되어 10년에 걸쳐 연속적인 작업으로 정교히 복원되었다. 복원 작업은 현지 장인과 국제 엔지니어 팀이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매년 수천 명 노동자가 투입되어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다. 건물은 고대 고가주택 전통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토대가 전혀 없고 거대한 강철 앵커를 산암에 깊이 박아두고 전통 목조 조인트 디자인으로 감싸 현대 공학을 유산 미학 아래 숨긴다. 시대감을 살리기 위해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현지 황토와 짚을 섞어 압축 흙 방식으로 매달린 골조 위에 발라 절벽과 같은 질감을 만든다. 계곡 바닥에서 바라보면 수천 개의 회색기와 지붕이 거대한 새둥지처럼 바위에 얹혀 있어 마치 물리 법칙을 다르게 이해한 고대 문명이 만든 공중 도시처럼 보인다. 지붕은 회색 기와로 뒤덮여온 표도 펴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사되며
밤이 되면 등불이 안개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밤이 되면 따뜻한 등불빛이 안개를 타고 절벽 가장자리를 밝히고, 협곡 위에 떠 있는 방에서 바람이 창문을 강하게 흔들고 폭포 소리가 어둠을 메우는 경험은 평지의 고급 호텔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이곳에 머무르는 비용은 평지의 최고급 호텔보다 수배 더 비쌀 정도이며, 방문객들은 그 대가를 감수하고 독특한 경험을 선택한다. 그리스 메테오라. 1300피트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테살리아 하늘을 가로질러 마치 대지가 구름을 향해 손을 뻗는 듯한 풍경을 만든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이 모습은 신화 속 풍경처럼 비현실적이며 자연의 규모가 인간의 모든 기준을 압도한다. 이 기둥들은 약 6천만 년 전 고대 강의 퇴적물이 압축되고 지질학적 힘에 의해 급격히 상승한 뒤 바람과 비에 깎여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격으로 형성되었다. 그 거대한 석조 기념비는 마치 지구 자체가 손을 뻗어 구름을 잡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안겨준다. 이곳은 지리학적 현상이라기보다 신화 속 풍경에 더 가까워 인간의 눈으로는 현실이라기보다 환상처럼 다가온다. 14세기에 깊은 신앙심을 가진 승려들이 이 가파른 정상에 수도원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로프 사다리와 수백 피트 높이의 그물을 이용해 올라갔다. 세대마다 물자와 방문객은 절벽 위에 매달린 그물로 끌어올려졌고, 이는 로프와 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했다. 그 절벽은 수백 피트 높이로 인간이 손으로 직접 건설하기 어려운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아침 안개가 평원 위에 피어오를 때 바위 기둥의 기반은 완전히 사라지고 수도원 전체가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인다. 매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수백 개의 가파른 석계단으로 올라 이곳의 거친 지질과 수세기에 걸친 영적 건축이 어우러진 풍경을 체험한다. 메테오라는 단순한 장관을 넘어 인간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에 신념과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자연의 거대한 힘과 인간의 신앙이 만든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탄생시킨다. 그들의 신앙은 험난한 절벽 위에서도 영원히 빛을 발하며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졌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의 경이로움에 감탄한다. 이러한 풍경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영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신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진정한 미스터리다. 마이지산 석굴은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장대한 불교 동굴 복합체로 중국 4개 최고의 석굴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그 야생적이고 극적인 분위기는 다른 곳보다 더욱 강렬합니다. 보랏빛과 붉은빛이 섞인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약 468피트 높이로 울창한 녹음 속에서 솟아올라 마치 거대한 석기가 살아있는 초목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붉은색 암석과 선명한 초록나무 사이의 대비는 사진으로는 완전히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시각적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이색적인 특징은 매끄러운 절벽면이 거의 200개의 동굴로 새겨져 있다는 점인데, 각각의 동굴은 교차하는 계단과 열린 복도로 둘러싸여 직각 암석면에 거대한 인간 야망의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장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포의 집, 식물 섬유, 달걀 흰자를 섞어 7000개가 넘는 석상을 제작했으며, 이 석상들은 1600년이 넘는 세월에도 놀라운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4세기부터 19세기까지 10개 이상의 왕조에 걸쳐 이어져 하나의 절벽에 한 문명의 예술적 야망 전체가 쌓인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붉은 바위와 고대 인물, 그리고 밝은 초록이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향기증 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마치 걸어다닐 수 있는 풍경화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거대한 석기는 마치 살아있는 초목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그릇처럼 보이며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신비함을 선사합니다. 보니파시오 절벽주택은 프랑스 코르시카 남쪽 끝에 자리한 고대 마을로 수직 석회암 절벽 가장자리에 바로 세워져 중세부터 중력을 거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탁 트인 바다가 만나 돌을 수세기에 걸쳐 깎아내는 힘이 작용하는 곳이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약 230피트 높이에서 하늘과 바다 사이에 떠 있는 듯 보이고 남쪽 햇빛에 비쳐 하얀 외벽이 부드럽게 빛을 발합니다. 물 위에서 바라볼 때 그 풍경은 장관이면서도 섬뜩합니다. 가장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은 파도가 수세기에 걸쳐 절벽 바닥을 점차 침식시켜 아래쪽 기초보다 위쪽 암석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부에 있는 건물들은 아래에 아무 지지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얀 석회암은 수백만 년 동안 압축된 고대 태적물의 수평층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마치 수천 장의 종이가 겹쳐진 듯한 구조가 중세 마을이 스스로를 세우고 버틸 수 있는 불가능한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이 마을은 중세 시대에 건설되어 오늘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니파시오 내부의 거리들은 매우 좁고 의도적으로 구불구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거친 대서양 바람으로부터 산꼭대기 정착지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의 에너지를 좁은 회랑과 밀폐된 벽을 통해 소멸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초현실적이고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풍경은 많은 역사가들이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거인들의 전설적인 땅을 떠올리게 한다고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칸카르, 인도. 힘을 있게 자리한 이 고대에 깊이 고립된 마을은 먼지와 압축된 흙, 거친 지질이 조각한 절벽 요새처럼 보이며 마치 산이 아직 젊었을 때부터 존재해온 영원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해발은 약 12,774피트에 이르러 공기가 희박해 움직임이 매우 어렵고 수세기 동안 끊임없는 바람이 바위와 흙을 깎아내어 완벽한 최소주의 풍경을 만든다. 이곳에는 부드러움이나 식생이 거의 없으며 돌과 하늘, 침묵만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마을은 주변의 거친 암벽과 구름 사이의 자리에 일출과 일몰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은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칸카르가 다른 절벽 정착지와 구별되는 점은 마을 전체가 견고한 암석 위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골짜기 바닥이 물에 잠겼을 때 퇴적된 압축된 점토와 고대 호수 퇴적물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반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갈라짐을 일으킬 수 있어 각 건축물은 지질학적 시간과의 위험한 도박이 된다. 마을 주변에는 오랜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뾰족한 토양 기둥이 거대한 자연 기둥처럼 솟아올라 마치 외계의 고대 고고학 유적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환경은 방문자에게 고요함과 동시에 깊은 고립감을 전달한다. 대략 1000년 된 주택과 수도원은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햇볕에 말린 흙벽돌, 거친 돌, 그리고 포플러 목재만으로 지어졌으며 절벽과 완전히 어우러져 멀리서 볼 때 인간의 흔적과 자연 암석이 하나의 연속된 질감으로 뒤섞인다. 마을 가장 높은 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주요 강이 넓은 범람 평야 위에서 은빛 Y자 형태로 합쳐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고 가속화되는 침식으로 인해 세계 기념물 기금은 2006년에 다칸카르를 전 세계 가장 위험한 100개 유적지 중 하나로 선정한다. 보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은 여전히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 마테라의 사시디 마테라, 살아있는 지질 화석을 목격한다. 인간은 석회암을 깊이 파고들어 무려 1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살아왔으며 이는 로마보다도 대부분의 문명보다도 오래된 지속 거주지이다. 이곳의 독특한 건축 양식은 층층이 쌓인 수직 구조로 한 동굴의 지붕이 바로 위에 사는 가족의 산책길이나 마당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평면적인 도시가 아니라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 전체 도시는 거대한 단색 조각품처럼 보이며 회색빛, 잿빛 색채가 인간의 손길과 자연이 수천 년 동안 만든 형태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그 회색빛은 수세기에 걸쳐 바람과 비에 씻겨 자연 그대로의 색을 유지한다. 한때 정부 명령으로 약 15,000명이 1952년에 대피해야 했던 버려진 빈민가였으며 그때는 남부 이탈리아 빈곤의 상징이자 국가적 부끄러움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의 좁은 골목과 돌벽이 뒤얽힌 주거 환경은 인간의 생존 의지를 시험했으며 외부 세계에서는 거의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이후 마테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2019년에 유럽 문화수도로 산정되면서
전 세계의 찬사와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복원 작업과 문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마테라는 점차 관광지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고대의 아름다움과 극적인 지형은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를 끌어 제임스 본드 영화 노 타임 투 다이의 숨막히는 추격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오늘날 마테라는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그 독특한 풍경은 사진작가와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다. 에티오피아 북부에 자리한 아부나 예마타 구흐는 사암으로 된 거대한 기둥에 새겨진 단일 암석교회이다.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고 두려운 성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순례 자체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신체적 인내에 깊은 시험이 된다. 사암 기둥은 해발 8,465피트에 이르며 계곡 바닥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돌 송곳이 넓은 아프리카 하늘을 찌르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 높이는 해발 8,465피트에 달해 계곡 아래에서 바라볼 때 마치 거대한 돌 송곳이 아프리카 광활한 하늘을 뚫고 위로 뻗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건축자들이 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동굴 내부는 어두컴컴하지만 15세기 벽화가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식물 추출물, 동물 지방, 천연 광물 안료로 만든 색채는 6세기 동안 먼지와 시간에 노출돼도 여전히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빛난다. 벽과 천장을 뒤덮은 색채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와 동물 지방, 그리고 천연 광물로 만든 안료를 사용했으며 수세기 동안 먼지와 시간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빛을 발한다. 그곳에 들어서면 성인과 사도들의 눈빛이 돌 속에서 강렬하게 빛나 어둠을 채우며 마치 산 자체가 얼굴을 가진 듯한 인상을 남긴다. 성인과 사도들의 눈빛은 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강렬하게 빈다. 어둠 속에 마치 산 자체가 얼굴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다. 교회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은 폭이 20인치에 불과한 좁은 바위 선반이다. 순례자들은 몸을 평평히 눕혀 매끈한 돌 위에 고정하고 뒤꿈치를 수백 피트 아래의 공허 위에 올려야 한다. 난간도, 밧줄도, 안전망도 전혀 없으며 현지인들은 1500년 동안 천사가 이 길을 보호해 왔다고 전한다. 교회는 그 기간 내내 끊임없이 순례자들이 찾아왔으며 기록된 사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믿음과 특별한 주의가 충분했음을 시사한다. 중국 충칭에 자리한 브리지 빌리지는 강 위에 떠 있는 마을로 건축의 극단적인 광기로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 협곡이 하늘을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삼겠다는 절박함에 전체 거리의 건물들을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일렬로 배치했다. 이 다리는 약 1312피트 길이로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며 일반적인 교통 하중을 설계하는 대신 위에서 지속적으로 눌러오는 여러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의 거대한 고정 무게를 견뎌야 한다. 다리와 건물들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 골격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하중을 견디면서도 외관은 밝은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다리 위의 건물들은 모두 색채가 감렬하게 대비되어 멀리서도 눈에 쉽게 띈다. 설계는 의도적으로 이질적이며 한쪽은 전통 중국 궁궐의 곡선형 지붕선을 닮았고 반대쪽은 유럽성과 고딕교회의 뾰족한 첨탑을 모방해 마치 두 문명이 하나의 콘크리트 다리를 공유하는 듯한 모습을 만든다. 항공사진에서는 자연 협곡 위에 색채가 뒤섞인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장난감 블록이 다리 위에 얹힌 듯 펼쳐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은 내부가 비어 있어 영구 거주자는 없으며 간식 가판대, 기념품 상점, 그리고 사진 촬영을 위한 화려한 배경으로 활용된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화려한 외관과 상업적 실체 사이의 뚜렷한 대비를 체험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하루 종일 이곳을 둘러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비는 브리지 빌리지를 단순한 규랭을 넘어 건축과 상업이 뒤섞인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며 그 모습은 동시에 흥미롭고 은근히 불안감을 자아낸다. 이런 시각적 효과는 방문자들에게 마치 다른 시대와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주며 기억에 남는 풍경을 만든다. 바르지아, 조지아. 가파른 산비탈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지하 메가시티가 드러났다.
서기 13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절벽 표면에서 약 49피트 두께의 암석층을 벗겨내어 수세기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대한 조각 복합체를 공개했다. 이 지진은 원래 복합체의 약 75%를 파괴했고 수천 개의 방과 폴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몇 분 만에 강 아래로 떨어뜨렸다. 가파른 절벽은 높이 164피트에 이르는 수직 미로로 13개의 층으로 쌓여 거대한 자연 아파트처럼 구성되었다. 재해 이전에는 6,000개가 넘는 동굴이 있었으며 이는 최대 5만 명의 인구를 장기간 수용하고 유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작업은 서기 12세기 조지아의 강력한 여왕이 주도했으며 산이 요새이자 도시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바르지아의 가장 놀라운 점은 벽돌, 모르타르, 못 등 전통적인 건축 자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대, 선반, 저장 공간, 터널, 복도 모두 하나의 단단한 암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재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파내는 방식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독특한 건축 방식은 자연과 인간의 손이 조화롭게 결합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체 구조물의 높이는 164피트에 달하며 각 층마다 수백 개의 방이 배치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이 거대한 조각 복합체는 산 자체가 건축 재료가 된 드문 사례로 탐험가와 역사가들의 관심을 끈다. 이러한 비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플리시스키는 조지아에 위치한 고대 도시 정착지로 마트크 바리강위의 부드러운 사암 절벽에 직접 조각된 바위 도시이다. 그 이름은 주님의 요새라는 뜻으로 3,000년에 달하는 놀라운 역사를 품고 있다. 약 3,000년 동안 바람과 비가 조각된 방과 복도에 가장자리를 서서히 닦아내어 전체 구조가 서서히 녹아가는 촌농 덩어리처럼 보이며 의도적인 조각과 자연 침식의 경계가 아름답게 흐려진다.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 우플리시스키는 태양 숭배의 주요 중심지였으며 산 깊숙이 새겨진 사원에서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의식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다. 새로운 신앙이 전파되고 옛 신들이 버려지자 태양 사원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그 기초 위에 벽돌과 돌로 만든 교회가 세워져 두 상반된 영적 세계가 충돌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삼킨 명확한 고고학적 흉터가 남았다. 고대의 평평한 바위 표면을 걸을 때마다 수백 개의 깊은 구멍이 바로 아래로 파여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형상이 아니라 포도주 앞찾기, 빵오븐, 감옥구멍 등으로 이곳 생활에 친밀하고 의외로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복합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긴 비밀 터널이 산체를 가로질러 내려가 강가 근처에 나타나 안정적인 물 공급과 적이 찾아올 때를 대비한 비상탈출구 역할을 한다. 우플리시스키 주민들은 언제나 적의 위협을 예상했으며 따라서 비밀 터널은 물을 끌어올리는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도 실을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로도 설계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는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으며 오늘날 방문자들은 그 흔적을 통해 고대와 중세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조지아 서부의 깊은 초록 골짜기에서 눈부시게 솟아오른 캐스크의 기둥은 거대한 석회암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똑바로 뻗어 있다. 높이는 131피트에 달하며 이는 약 13층 건물의 버금가는 규모다. 주변 지형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 마치 지구가 무대처럼 이 거대한 모노리스를 올려놓은 듯하다. 바람에 휘날리는 안개와 햇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실루엣을 만든다. 그 주변은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정상은 약 1615제곱피트 크기의 평평한 플랫폼을 이루며 중세시대부터 공중에 떠있는 간소한 수도원이 자리했다. 그 수도원은 작은 돌벽과 목재 십자가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침략 이전까지는 순례자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지역이 황폐화되고 종교 생활이 중단되면서 이곳은 500년 이상 방치되었다. 그 기간 동안 기둥은 외롭게 서서 한때 정상에 있던 신앙의 흔적을 감추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연구자들과 한 승려가 골짜기와 성소를 다시 연결했다. 오늘날 방문객은 131피트 높이의 단일 철제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 수 있다. 사다리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붙어 있어 한 번이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릴 길이 없다.
오는 동안 차가운 석회암 표면이 손과 발을 감싸며 긴장감을 높인다. 해가 질 무렵 석회암은 마지막 수평빛을 흡수해 황금빛과 주홍빛으로 변하며 마치 오래전 신앙이 아직도 내구에서 빛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골짜기의 강과 고대의 돌담이 한눈에 들어온다. 페루안데스 심장부에 완전히 고립된 채 숨겨진 초케키라오. 거대한 잉카 요새는 금의 도둑도시 혹은 산의 비밀 성소로도 알려져 있다. 마추픽추가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이곳은 아직도 진정한 발견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해발 양만 700피트에 자리하니 거대한 유적지는 4,448에이커가 넘는 테라스, 사원, 광장, 그리고 산을 깎아 만든 농업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고고학 발굴에도 전체의 30%만 조사됐으며 나머지 70%는 고대 나무 뿌리와 울창한 구름숲 식식생이 억눌려 아직도 숨겨져 있다. 정글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팔만큼 두꺼운 덩굴이 새긴 돌 블록을 감싸고 그 소리는 녹음된 초록빛 침묵 속에 퍼져 유적이 방문보다도 더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준다. 포장 도로나 철도는 전혀 없으며 초키키라오에도 달하려면 4일에서 5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걸어야 한다. 약 5,000피트 깊이의 협곡을 내려갔다가 반대편 벽을 다시 올라야 하는 이 여점은 지구상의 어느 주요 고고학 유적에도 버금가는 신체적 난관이다. 그곳의 돌 구조물은 수천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탐험가들에게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감각을 선사한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안데스 산맥의 광활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인간의 손이 만든 미스터리와 자연의 위대함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초케키라오를 아직도 야생 그대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비범한 매력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 신비는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스페인 론다. 활기찬 론다 도시는 해발 2,428피트에 위치한 거대한 석회암 고원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 요새처럼 뛰어난 방어력을 제공해 수천 년 동안 여러 문명이 끊임없이 점령해 왔습니다. 도시는 엘타오라 불리는 역방향 협곡으로 극적으로 반으로 갈라지며 그 깊이는 394피트, 폭은 223피트에 달합니다. 협곡은 고대 지질학적 힘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복귀 자국처럼 보이며 밝게 백색으로 칠한 벽과 빨간 기와 지붕을 가진 오래된 집들이 절벽 가장자리 바로 위에 매달려 있어 중력이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들의 발코니는 바람에 흔들리며 아래 절벽은 구름 사이에 숨겨진 듯 보입니다. 엘타오로 연결하기 위해 18세기에 시작된 듀량 건설은 42년에 걸쳐 돌을 깎고 운반해 진행됐으며 결국 1700년대 말에 완공된 신규량은 세 개의 우아한 아치로 불가능해 보이는 틈을 연결합니다. 다리 위를 지나면 강물이 깊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마치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교량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장관이며 중앙 아치 안의 방은 한때 감옥이자 저장고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리의 중앙 아치 아래 방은 원래 감옥으로 사용된 뒤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론다의 대투우장은 현지 사암으로 조각된 건축물로 섬세한 아치와 136개의 견고한 석재 기둥이 지탱합니다. 이 투우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투우장 중 하나이며 현대 코리다의 기본 규칙이 여기서 확립되었습니다. 관중은 석재 기둥 사이로 내려다보는 광경에 매료되며 투우는 전통적인 음악과 함께 시작됩니다. 특히 마타도르는 아무 무장 없이 발로 황소와 마주하고 오직 기술과 용기 그리고 빨간 천만을 사이에 두고 약 1100파운드 무게의 경루한 동물을 상대합니다. 투우장의 원형 경기장은 관중을 둘러싼 삼각형 테라스로 둘러싸여 중앙의 모래밭은 매년 수많은 투사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무대로 변합니다. 스페인 바스크 해안에 위치한 산후안데 카스텔로 가트체는 비스케이만의 깊은 푸른 물 위에서 마치 폭풍 파도 사이를 가르는 돌룡이 물결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모습처럼 야생적이고 서사적이며 고대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 작은 바위섬은 수천만 년 전 태저감으로 형성되었으며 바다의 끊임없는 파도와 바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깎이고 재형성되어
마치 바다가 이 지역을 위한 특정한 미적 비전을 가지고 조각한 듯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좁은 돌길은 약 791피트 길이로 물리를 뱀처럼 구불거리며 유일한 물리적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대서양의 맹렬한 파도가 섬을 직접 강타하면 높이는 16피트에서 20피트까지 치솟아 섬 기슭에 강력히 충돌하고 맑은 날에도 발바닥을 통해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섬 전체가 회색 실루엣으로 변하고 차가운 바람이 섬을 스쳐 지나가며 원시적인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줍니다. 섬 정상에 자리한 소규모 수도원은 10세기부터 순례자와 피난처를 제공해왔으며 방문객은 바위에 직접 새겨진 200개가 넘는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 상승은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며 체력을 소모하고 집중을 요구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신앙의 시험으로 이 계단을 오르며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맑은 날 360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바스크 해안선이 눈앞에 펼쳐져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무한히 이어지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체험으로 남게 됩니다. 푸그타 수도원은 인도 북부 젠스카르 지역 깊숙이 자리한 고립된 승려 공동체이다. 가파른 절벽면에 매달려 있는 이 건축물은 마치 건축과 산이 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듯한 장관을 보여준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충격은 복합 건물이 절벽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처럼 보여 승려들이 만든 구조와 산 자체가 만든 형태 사이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설계는 건축과 산이 마치 동맹을 맺은 듯한 모습으로 일반적인 물리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수도원은 800년 이상 존재해왔으며 설계도나 전문 건축가 없이 지형을 면밀히 읽은 장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건축가들은 땅의 기초를 파내는 대신 목재와 진흙으로 만든 집들을 절벽 틈새에 깊이 박힌 목재 빔에 걸어 바위면을 주요 하중을 담당하는 구조 프레임으로 삼았다. 사용된 재료는 진흙, 느슨한 돌, 그리고 향나무 가지뿐이었으며 방들은 서로 겹쳐 쌓여 한 층의 지붕이 다음 층의 통로나 야외마당이 되도록 얽혀있다. 방과 방 사이의 연결은 좁은 계단과 통로로 이루어져 있어 방문자는 마치 수직 미로를 탐험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형성된 수직 미로는 복잡하면서도 견고해 절벽 자체가 대부분의 하중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 협곡 너머에서 바라보면 하얀 벌집이 짙은 회색 바위에 눌려붙은 모습이며 좁고 보호되지 않은 통로는 1000피트를 넘는 남떠러지를 내려다본다. 이곳에 도달하려면 도보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여정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일종의 입문의식처럼 느껴진다. 그 풍경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장면처럼 방문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늘날에도 이 수도원은 승려들의 일상과 명상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파로탁장, 부탄. 절벽에 매달려 중력과 상식을 거스르는 듯한 파로탁장, 즉 호랑이 둥지 사원은 부탄 산맥의 하늘에 떠있는 하얀색과 금빛의 꿈처럼 보입니다. 이 사원은 해발 12,036피트에 자리 잡고 있어 공기가 희박하고 아래 계곡보다 수만 번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파로 계곡 바닥 위로 2,953피트 정도 솟아올라 한 걸음이라도 잘못하면 광활한 공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협적인 느낌을 줍니다. 수천 개의 화려한 기도 깃발이 사원으로 향하는 모든 길과 암벽 틈을 장식하고 차가운 산바람에 흔들리며 회색 암석 위에 색을 더해줍니다. 사원에 도착하기 전 방문객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산을 오르거나 말을 타고 이동한 뒤 깊은 협곡을 내려가 다시 2,953피트 위에 새긴 700개가 넘는 돌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 물리적 여정은 세글이 영적 수련을 위해 의도한 것입니다. 1998년에 큰 화재가 주요 건물을 삼키고 수세기에 걸쳐 모아온 귀중한 사물을 파괴했지만 부탄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2005년에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재건된 사원은 부탄 전역에서 가장 신성한 영적 상징으로 불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 그 자체인 나라에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얀색과 금빛으로 장식된 사원의 지붕은 구름 사이에서 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보이며 고도가 높아 숨을 깊게 들이쉴수록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수천 개의 깃발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양을 담고 있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수백 년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영혼의 고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알-하즈라, 예멘. 이곳은 고대 세계의 마천루 도시로 알려져 있다. 높은 암석 능선 위에 자리한 마을은 높게 쌓인 돌탑들로 예멘 하늘을 찌르는 듯 보인다. 해발약 7,218피트에 위치하며 양쪽이 가파른 계곡으로 둘러싸인 칼날 같은 바위 척추 위에 균형을 잡고 있어 방어자는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건축은 11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회가 땅에 붙어 한 층으로 짓던 반면 알-하즈라는 이미 위로 솟아오르는 방식을 택했다. 좁은 바위 척추 위에 5층에서 6층 높이의 탑을 세우며 건축 가능한 면적 한 평방피트마다가 귀했다. 사용된 돌은 정밀하게 깎여 서로 맞물려 자연스러운 무게만으로도 시멘트 없이 전체 구조를 유지한다. 이 기술은 현대 건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점은 건축에 사용된 돌이 마을이 서 있는 같은 능선에서 채석된 것이어서 색감, 질감, 지질학적 특성이 자연 암벽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자연 바위 가장자리와 인간이 만든 탑의 기초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마을은 마치 산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탑을 만들어낸 듯 보인다. 돌은 서로 맞물리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져 무게만으로 결합하며 시간이 갈수록 균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와 비교해도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준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자연 조각품처럼 보이며 하늘을 가르는 탑들은 일출과 일몰의 독특한 실루엣을 만든다. 카운칼랏은 미얀마 중부 평야에 자리한 사라진 화산의 좁은 정상 기둥 위에 세워진 독특한 사원이다. 어두운 고대 화산암 위에 금빛 왕관이 얹힌 듯 보이며 해발 2,419피트 높이에 자리한다. 절벽에 둘러싸인 좁은 정상에는 금박 석탑과 신전, 승려들의 생활 공간, 그리고 활발히 운영되는 종교 공동체를 위한 모든 설비가 들어있다. 강렬한 햇빛 아래 금 표면은 눈부시게 빛나 회색 검은 화산암을 배경으로 언덕 전체가 빛나는 듯하며 평탄한 버마 평야 너머까지 그 빛이 퍼진다. 건설 초기에는 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전혀 없었기에 벽돌 하나, 조각상 하나, 금박한 장이 모두 사람의 어깨와 로프, 풀리 시스템으로 정상까지 옮겼으며 이러한 작업은 수세대에 걸친 집단적 헌신으로 이어졌다. 기둥 바닥에는 고대 버마 민속에서 유래한 37라트 영혼을 모시는 제단이 있고 가장 높은 부분은 테라와다 불교의 조용하고 내면적인 영적 세계에 바쳐져 두 종교가 하나의 신성한 돌 위에 공존한다는 드문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다. 남글과 화산암 사이를 가로지르는 777단계가 있으며 모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젖은 돌 위를 올라야 한다. 계단은 종종 마카크 원숭이 무리의 영역이 되어 그들의 발걸음과 소리 때문에 순례자들은 이 고요함과 동시에 원숭이들의 활기를 동시에 경험한다. 햇빛이 금빛 지붕을 비출 때 그 반사는 멀리 평야에 있는 여행자들에게 등불처럼 보이며 길을 따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신비로운 초승달을 연상시킨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 길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으로 닳아 없어졌으며 원숭이 무리 외에도 작은 새들이 이곳을 찾아와 고요한 아침을 함께한다.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에 위치한 샤펠 생미셸 다의 길은 화산암 기둥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약 269피트 높이의 거의 완벽한 수직 기둥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부드러운 주변 암석에 침식되고 단단한 용암 햇만이 남아 돌처럼 땅이 새긴 느낌표처럼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성당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력과 혹독한 기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거슬러 온 듯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은 오베르뉴의 평원 위에서 눈에 띄게 솟아올라 주변 풍경을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9969년 중세 건축가들은 이 좁고 험한 정상 플랫폼 위에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주변은 여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었으며 이곳은 지역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지점 중 하나였기에 신앙과 순례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건축은 뛰어난 공학적 자신감과 어려운 환경 자체를 문제라기보다 축복으로 여기는 절대적인 신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은 당시의 종교적 열정과 지역 사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은 화산암에 직접 새겨진 268단계의 돌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가파른 경사와 강렬한 오베르뉴 바람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며 정상에 도착하면 레 피앙벨레 분지의 360도 전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땅과 하늘 사이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고대 건축가들이 이곳에 성당을 세우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밤이 되면 별빛이 기둥을 감싸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 방문객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